누군지는 말을 안 해주고 누군지 말을 해줘야지. 근데 이제 이런 건 싹 다 가리고 뇌피셜을 탁 터트린 겁니다. 제 구독자분들은요, 주가가 일단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준수입니다. 상하이. 자, 오늘은 간만에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대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장중에 속보로 이런 이제 소식이 나옵니다. 오전 11시 반쯤에 정부에서 국내 한 제약사가 8월 달부터 해외 백신 위탁 생산을 한다라고 곧 발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군지는 말을 안 해주고 누군지 말을 해줘야지. 근데 이제 이런 건 싹 다 가리고 이 뇌피셜을 탁 터트린 겁니다. 시장에 힌트만 탁 터트린 거죠.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얘가 될 거다 얘가 될 거다 하면서 이제 막 주가가 왔다 갔다 합니다. 몇 개 바이오 업체들이,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이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 모습이었거든요. 뭐 이걸로 이제 득을 보신 분들도 있지만 또 괜히 또 고점에 따라잡아서 오히려 이제 손실이 이제 나버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구독자분들은요, 주가가 일단은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아예 따라잡지 말고요. 그 종목을 그렇게 잡고 싶으면 나중에 이제 다음날 다다음날이라도 눌림목이 나올 때를 이용해서 잡으세요. 장중 10% 이상 급등한 상태에서 잡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합니다. 왜냐면 윗골이 쭉 달고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오히려 여러분들 10%에 잡아가지고 20% 30% 상한가까지 가는 종목이 10개 중에 한두 개밖에 안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10% 넘은 지점에서 잡았는데 오히려 뭐 3% 2% 또는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끝나는 종목이 8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미 급등 파동이 다 나온 상태에서 따라잡으면 확률적으로 먹기보다는 잃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 부분도 일단 매매하시면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백신 도입과 관련돼서 총괄 팀장을 맡고 있는 백영하 팀장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뢰성은 상당히 높은 이야기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국내 한 업체가 이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승인을 받은, 이제 우리가 이름이 알만한 한마디로 백신이죠. 승인을 받은 백신이라고 했으니까 그 백신이 국내에서 이제 대량으로 위탁 생산하는 계약을 지금 현재 체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올해 이제 8월 달부터 대량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다. 근데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회사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정이 되게 되면 그때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멘트죠. 뭔가 이제 힌트만 딱 던져놓고 누군지는 아예 안 가르쳐줘 버리는.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몇 개 업체들이 이제 그렇게 구설수에 좀 올랐습니다. 구설수에 오른 종목도 이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내일은 이제 장중에 여러분들 증권연합TV 사이트에서 장중 공개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중에요. 그러니까 아침 8시 반부터 시작이 될 거니까 아침부터 이제 들어오셔서 장 대응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에 아예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상한가 들어왔습니다. 주가가.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좀 뜨고 있잖아요. 러시아 백신이 요즘에 좀 뜨고 있는데, 그 스푸트니크 V, 이게 이제 기술 이전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국내 이제 처음으로 기술 이전에 성공했다는 소식이고요. 러시아 국부펀드인 RDIF의 지원으로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아 국립전염병 미생물학 센터에서 개발됐고 현재까지 60개국의 사용이 승인된 스푸트니크 V를 실제 기술 이전과 함께 컨소시엄 중에 공식적으로 러시아 RDIF와 계약을 체결한 첫 사례가 됐다.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푸트니크 V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하고자 3자 간 긴밀한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 조기에 기술을 정착시키고 본 생산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GL라파의 자회사인 한국코러스 춘천 공장에서 생산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빠르면 4월 말에 용인에 소재한 이수앱지스 공장에서 시생산이 개시될 예정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러시아 스푸트니크는 이제 이수앱지스가 맡아서 이제 생산을 할 걸로 예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의 윤곽은 나왔고요. 중대본에서 이야기한 8월 달에 생산할 거는 지금 이 얘기가 아니라 이제 다른 회사와 이야기를 진행 중인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또 시장에서 요거 찾기가 좀 이랬었는데,
시장에서 일단은 ST팜이 가장 처음에 오전에 ST팜이 가장 부각을 받았습니다. ST팜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본 거죠, 시장은. 근데 아쉽게도 주가를 보게 되면 등이 나왔다가, 그러니까 이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죠. 상한가 갔다가 쭉 빠지면서 결국 5%대로 마감이 했으니까 이제 이 위에 따라붙으신 분들은 이제 좀 오늘 타격이 좀 심할 거고, 뭐 이전에 밑에서 이제 들고 계셨던 분들이나 우리 예전에 탐정놀이 할 때 생산 시설로 우리가 ST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이야기 예전에도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 몇 번 이제 크게 먹고 나왔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온 것도 결국에 이거와 무관치 않다라고 보여지죠. 지금 예를 들어서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들고 와도 될까요? 아니면 좀 오늘 고점에서 물렸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하신 분들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티팜 아니냐라는 풍문이 돌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mRNA 백신 완제의약품 생산 설비 없다. 결과적으로는 부인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고점에서 쭉 이제 피레침 맞고 떨어지는 상황이 돼버린 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합성 기술하고 지질 나노 입자 약물 전달에 대한 핵심 역량은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또 원료의약품의 생산 능력도 이미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뭐가 지금 아직 안 돼 있냐면 충진이나 포장 이런 완제의약품 생산 설비를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이게 5월 달에 완공이 예상되는 중간급 규모의 생산 설비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즉 이제 5월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수주를 받아서 이제 완벽하게 출고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이 능력은 이제 한 1, 2개월 정도 더 걸릴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정부가 얘기한 위탁 생산은 DP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큰데 ST팜은 관련 설비가 없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회사 측에서 이렇게 설명했다는 얘기는 이제 일단 자기네들 지금 중대본이 얘기한 그 회사가 자기네 회사는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이 ST팜이 LNP 기술을 도입을 했는데요. 저는 이게 나중에 아주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현재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LNP 기술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지 뭐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LNP 기술에 대해서만 짧게 살펴보고 다시 돌아서 이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 mRNA 백신 개발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는데요. 하나가 이 발현 플랫폼을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얘기 나왔던 LNP 등을 통해서 전달 기술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대량 생산, 이 세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LNP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이렇다는 거죠. mRNA 같은 경우에는 온도 또는 화학 물질 또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몸이 이제 사람마다 분해하는 그 과정이 다 다르죠. 그래서 나오는 여러 효소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mRNA 백신을 우리 몸에 주사를 했을 때 항체 생성을 유도하기까지 결국엔 다양한 신체 환경이 일어날 거고, 여기서도 안정하게 물질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몸에. 그래서 항체를 생성을 해줘야 되는 그 기술이 바로 이제 LNP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죠. 꼭 필요한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플랫폼도 중요하겠지만 플랫폼이 완성된다고 해서 그걸 이제 바로 우리 몸에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내는 LNP 기술을 과연 확보하고 있는 회사가 있을까? 근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LNP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가 없었다는 거죠. 국내 바이오 업체는. 생각보다 이 LNP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뿐더러 최근에 논문을 보게 되면 국내 기업들은 이 LNP와 관련된 아직까지는 이 논문이 발표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LNP 기술이 국내에서는 아주 크게 이제 활성화된 기술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ST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나가면요. 보면 ST팜이 최근에 이 전달 기술이라고 얘기했죠. LNP의 실효성과 경제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술 사용 지역을 아시아로 국한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술 사용료는 상당히 비싸게 돈을 지불을 하고 사온 건데 ST팜이, 근데 이거를 아시아 지역에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과연 수지 맞는 장사가 맞느냐라는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8일날 스위스 제네반트라는 이 업체로부터 LNP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mRNA 백신과 관련된 LNP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서부터 이제 돈을 보게 되면 결국에 얘기하는 게 13억 3,750만 달러.
3,750만 달러, 1,496억, 1,500억을 지불하기로 했고, 마일스톤으로. 그리고 계약금 225만 달러. 그리고 이 제네번트 LNP 플랫폼은 현재 모더나, 화이자, 바이오엔텍 얘네들이 이제 사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안전성, 유효성은 확보가 된 그런 LNP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뭐 당장에 사다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건데 너무 비싸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LNP 도입 기술 비용이 비싸다는데 ST팜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수주와 무관하게 12개국에서 품목 허가만으로도 제네번트사에 437억 원의 개발 마일스톤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ST팜이 실적 규모에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있었고 여기에 상업용 마일스톤도 부담스럽다. 순 매출액이 1조를 넘어서면 450억 원을 지불해야 되고 이와 별도로 순 매출에서도 8%의 로열티를 또 내야 된다. 비용 대비 효과를 봐야 된다. mRNA 기술은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이 더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1조 매출 달성의 상업용 마일스톤 로열티가 1200억 수준으로 전혀 부담이 없다. 백신 개발사의 영업이익률은 60% 이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금액이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뭐 어쨌든 이렇게 되면 ST팜 자체가 이 위탁 생산에 수주받을 가능성은 훨씬 커지는 겁니다. 이 LNP 기술 도입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LNP 기술을 갖다가 이제 아시아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개런티를 체결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이걸 갖다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도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러면 돈이 더 비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ST팜이 갖고 있는 현금 뭐 2천 몇백억 이 중에서 이제 1,400억 정도를 들여서 자기네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LNP를 도입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좀 영리한 길로 가고 있다. 지혜로운 길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플랫폼 가지고 있는 회사고 원료의약품도 납품하고 있는 회사고 게다가 LNP 기술까지 이제 사왔기 때문에 뭐 당장에 백신 업체들로부터 이제 수주를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게 다 갖춰진 회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ST팜이 얘기했던 생산 설비 그것만 완료되면 뭐 얼마든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혹시나 뭐 ST팜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오늘 고점에서 물려버렸다 하신 분들도요. 아직 게임이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 내피셜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최근에 중국하고 일본이 자꾸 우리 국민 감정을 좀 건드리는 도발을 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은 중국대로 막 계속 도발하고 일본은 일본대로 도발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시아 쪽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확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는 뭐 이미 평정이 됐죠. 뭐 중국, 일본은 뭐 우리 아예 따라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뭐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뭐 대한민국의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뭐 전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반해서 뭐 일본 문화 콘텐츠나 뭐 중국 문화 콘텐츠는 우리 자체도 뭐 걔네들이 뭐 있나요? 한 번도 봐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일본 애니메이션 하나 잘 만드는 거 뭐 그거야 뭐 요즘에 뜨는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애니메이션 잘 만드는 거 하나 뭐 그거밖에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질투심, 뭐 열등감 이런 것도 이제 표현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모든 전 산업 부분에서 대한민국만 우뚝 서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시아에서. 예를 들어서 IT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필두해가지고 IT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기술력으로 이미 우뚝 선 상태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현대기아차가 뭡니까 이제 전기차 또 수소차 이거와 관련 친환경차 관련해가지고 또 확 우뚝 서버리는 상황이고 뭐 중국이나 일본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찌그러져 있는 상태니까 뭐 IT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에서는 뭐 이제 몇 개 없는 백신인데 아시아 생산 기지로 지금 대한민국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CMO가 이미 대한민국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삼성바이오. 그리고 뭐 셀트리온 등.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일본은 바이오 쪽은 아예 이제 쫓아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다못해 배 있잖아요. 배. 조선. 조선에 있어서도 이번에 수혜주 운하에 일본 배 문제가 있었고, 뭐 중국 배는 품질 문제가 이제 이전부터 계속 있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선, 뭐 LNG선뿐만이 아니라 컨테이너선도 이제 한국에 수주를 준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전 산업 부분에 걸쳐서 지금 중국하고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를 아예 뭐 뒷공무니도 못 쫓아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들이 자꾸 이제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걔네들한테서 오는 도발, 그게 결국에는 그들이 그만큼 대한민국의 위기감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에 이미 뒤처지고 있다는 걸 본인들이
인정을 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좀 긍정적이지 않지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장중에 여러분들 증권연합TV 사이트에서 장중 공개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중에요. 그러니까 아침 8시 반부터 시작이 될 거니까 아침부터 이제 들어오셔서 장 대응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는 여기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바이.